지민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결혼까지 이제 딱 한 달. 3년간의 연애 끝에 마침내 도현과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도현은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촉망받는 인재였고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로 지민의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완벽한 남자친구였다. 지민아, 도연이 왔어. 엄마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은 톤이었다. 지민이 거실로 나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평소 수수한 옷차림을 즐기던 50대 중반의 혜정이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머리도 새로 파마를 해서 10년은 젊어 보였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더 아름다우세요. 도연이 환한 미소로 말했다. 아이고, 이 친구가 또? 혜정은 수줍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만졌다. 우리 지민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도연 씨 같은 분을 사위로 둬서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지민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엄마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딸의 약혼자에게 하기엔 너무 애교스러웠다. 엄마, 웬일로 이렇게 차려입었어요? 지민이 웃으며 물었다. 아, 그냥 사위 될 사람이 오는데 대충 입고 있을 새 없잖아. 혜정은 어색하게 웃었다. 참, 도연 씨가 갈비탕 좋아한다고 했죠? 새벽부터 우골을 고아서 만들었어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와, 제가 갈비탕을 좋아한다고 언제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다행이에요. 혜정은 또 수줍게 웃었다. 지민은 고개를 갸웃했다. 도연 오빠가 갈비탕을 좋아한다고 엄마에게 말한 적이 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도연은 평소 담백한 음식을 선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자, 어서 앉으세요. 금방 상을 차려드릴게요. 혜정은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도연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했다. 지민이 앉으려던 자리였다. 식사 시간 내내 혜정은 도연의 말 한마디에 크게 웃으며 반응했다. 도연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정말 대단해요라며 눈을 반짝였고 취미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라며 맞장구 쳤다. 지민이가 끼어들려 하면 지민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라며 은근히 제지했다. 어머니도 등산을 좋아하세요? 도연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네, 젊었을 때부터. 아니, 요즘에 시작했어요.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요. 혜정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혹시 시간 되실 때 같이 가볼까요? 제가 아는 좋은 코스가 있어요. 지민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엄마가 등산을 좋아한다고? 평생 집에서만 지내던 엄마가 언제부터 등산을 했다는 걸까? 그리고 왜 약혼자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지? 엄마, 언제부터 등산을 하셨어요? 지민이 물었다. 혜정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금세 웃었다. 아, 최근에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어. 도연 씨가 등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관심이 생겼거든. 도연은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좋은 취미예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 등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기다니.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볼까요? 혜정이 제안했다. 엄마, 나도 갈래요. 지민이 끼어들었다. 지민아, 너는 하일만 신고 다니는데 등산은 무슨? 혜정이 핀잔을 주며 웃었다. 이번엔 예비사위 등산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하는 거니까 너는 집에서 쉬어. 지민은 뭔가 모를 서운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방해물이 된 기분이었다. 도연이 돌아간 후 지민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오늘 왜 그렇게 특별히 꾸미고 계셨어요? 뭐가? 혜정은 태연하게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다. 옷도 새로 샀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평소랑 너무 달라서요. 딸이 시집 가는데 엄마가 초라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도연 씨가 워낙 잘생기고 젊어 보여서 나도 좀 젊게 보이고 싶었어. 지민은 무언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민은 침대에 누워 오늘 일을 곱씹어 봤다. 엄마의 변화된 모습, 도연에 대한 과도한 관심, 그리고 자신을 은근히 소외시키는 듯한 태도.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다. 혹시 엄마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거야. 엄마는 그저 딸의 결혼을 축하하고 미래 사위를 챙기는 것뿐이야.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지민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그녀를 감쌌다. 거울 속 웨딩드레스가 달빛에 하얗게 빛났지만 지민에게는 왠지 모르게 불길해 보였다.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 지민과 도연의 결혼식까지 3주가 남은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약속대로 혜정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다. 지민은 친구들과 드레스 마지막 피팅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다. 저녁 7시경 두 사람이 함께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지민에게 충격이었다. 혜정은 등산복 차림으로도 놀랄 만큼 젊어 보였다. 얼굴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았고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도연 역시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다. 지민아, 우리 너무 재미있게 다녀왔어. 혜정이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 씨가 등산 실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어머니야말로 정말 대단하세요. 50대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체력이 좋으시던데요. 도연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지민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가 마치 연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어머니, 다음에는 더 높은 산에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정말요? 도연 씨가 함께 가주신다면야. 혜정은 수줍게 웃었다. 지민이 끼어들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마치 방해받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민아, 너는 등산화도 없잖아. 그리고 체력도. 혜정이 말끝을 흐렸다. 등산화 사서 신으면 되죠. 체력도 기를 수 있고요. 지민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도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물론 지민 씨도 함께 가면 좋죠. 하지만 초보자가 갑자기 높은 산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단계를 밟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 도연 씨 말이 옳아요. 혜정이 빠르게 동조했다. 우리는 이미 호흡이 맞으니까 좀 더 어려운 코스를 가보고 지민이는 쉬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지민은 자신이 배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였기에 반박하기 어려웠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더욱 이상했다. 혜정은 도연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반찬을 올려주며 챙겼다. 심지어 도연의 입가에 밥풀이 묻었을 때는 직접 휴지로 닦아주기까지 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도연은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지민은 젓가락을 놓았다. 엄마, 제가 할게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지민아, 괜찮아. 엄마가 하는 게 더 익숙하지. 혜정은 지민의 제안을 거절했다. 식사 후 도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지민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오늘 도연 오빠랑 같이 다니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뭐가? 혜정은 태연하게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다. 너무 친해진 것 같아서요.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하기엔 지민아, 엄마가 사위랑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야? 오히려 좋은 일 아니니? 혜정은 약간 짜증스러운 톤으로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대방 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우리는 미리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도연 씨를 대하는 방식이 좀 지민아, 혜정이 수세미를 놓고 딸을 똑바로 쳐다봤다. 혹시 질투하는 거니? 엄마가 도연 씨를 잘 챙긴다고? 질투요? 지민은 당황했다. 그런 것 같은데. 결혼 전이라 예민해진 건 이해하지만 엄마에게까지 그런 감정을 가지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지민은 할 말을 잃었다. 엄마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도연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니. 저도요. 도연 씨, 다음에 또 가요.
혜정은 환하게 웃으며 현관까지 배웅했다. 지민도 따라 나갔지만 두 사람은 이미 현관에서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도연이 말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혜정의 대답에 지민은 깜짝 놀랐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지민이 물었다. 아, 결혼식 준비로 자주 봐야 할 일이 있어서. 도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민은 알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는 거의 끝난 상태였고 특별히 더 만날 일은 없다는 것을. 도연이 떠난 후 지민은 엄마에게 다시 물었다. 엄마, 정말 다음 주에 또 만날 일이 있어요? 혜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결혼식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엄마와 도연의 관계가 단순히 미래 장모님에 대한 친밀함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휴대폰으로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등산 어땠어요? 엄마랑 잘 지내주셔서 고마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지민 씨는 복받은 딸이에요. 평소 같으면 달콤한 메시지였겠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어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표현에서 무언가 다른 의미를 느낀 것은 지민만의 착각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지만 지민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다. 결혼식까지 2주를 남긴 어느 오후, 지민은 우연히 엄마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혜정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수줍고 애교스러웠다. 정말요?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호호호, 도연 씨가 너무 과찬을 하시는군요. 지민은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다. 엄마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애교 부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도 이런 톤으로 말하지 않았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민이는 모르게 해야 해요. 아직은.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2시에 그 카페에서 만나요. 통화가 끝나자 지민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지민이는 모르게 해야 한다고? 누구와 무엇을 모르게 해야 한다는 걸까? 이상한 예감에 지민은 다음날 엄마를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오후 1시 30분, 혜정은 평소보다 한층 화려하게 치장하고 집을 나섰다. 빨간색 코트에 하이힐까지 신고 마치 데이트라도 나가는 것처럼 말이다. 지민은 모자를 눌러쓰고 멀찌감치 뒤따라갔다. 혜정이 들어간 곳은 시내 한복판의 고급 카페였다. 지민은 카페 맞은편 건물에서 망원경으로 내부를 관찰했다. 그리고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혜정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도현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앉아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혜정은 계속해서 웃었고 도연은 혜정의 손을 잡기까지 했다. 지민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착각이길 바랐지만 분명히 자신의 약혼자와 엄마가 손을 잡고 있었다. 마치 연인처럼.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혜정의 볼에 가볍게 키스를 했다. 혜정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은 함께 카페를 나왔다. 지민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근처 호텔 쪽으로 걸어갔다. 지민은 비틀거리며 뒤따라갔다.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지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지민에게 호텔 직원이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었지만 지민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혜정의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도연은 혜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지민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집으로 달려가서 방에 틀어박혔다. 몇 시간 후 혜정이 돌아왔을 때도 나오지 않았다. 지민아, 저녁 먹어라. 혜정이 문을 두드렸다.
배 안 고파요. 지민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답했다. 뭔가 속상한 일 있어? 또 결혼 스트레스 때문에?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엄마 얼굴을 보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할 것 같았다. 그날 밤, 지민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민아? 오빠, 오늘 뭐 했어요? 오늘? 그냥 회사 일하고 집에 있었지. 왜? 거짓말이었다. 지민은 분명히 도연이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지민아,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먼저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지민은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확신했다. 엄마와 도연 사이에 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혜정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비밀번호를 몰랐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다. 가족 요금제로 껴있는 통화 내역을 지민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사 앱을 열어 엄마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도연과 거의 매일 통화했고 때로는 1시간씩 길게 통화한 기록도 있었다. 문자 메시지도 하루에 수십 통씩 주고받았다. 지민은 손이 떨렸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몰래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도연이 엄마에게 보낸 문자 중 하나였다. 혜정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민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지민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지민의 마음도 산산이 부서졌다. 결혼식까지 2주. 하지만 이제 결혼식은 불가능해 보였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 앞에서 지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지민은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지민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지민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친구들이 연락해도 받지 않았고 도연의 전화도 피했다. 혜정은 딸의 상태를 걱정하며 계속 물어봤지만 지민은 결혼 준비 스트레스라고만 대답했다. 결혼식까지 일주일을 남긴 금요일 저녁,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혜정이 또다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한다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누구를 만나러 가세요? 지민이 물었다. 아, 그냥 시내 레스토랑에서 김이모, 박이모들이랑. 혜정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새빨간 색깔이었다. 평소에는 절대 바르지 않던 진한 화장이었다. 몇 시에 끝나는데요? 글쎄, 오래 있을 것 같은데 늦게 들어올지도 몰라? 혜정은 지민을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지민은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 이모나 박 이모는 최근에 연락한 적도 없었고 평소 엄마는 친구들과 만날 때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다. 혜정이 집을 나간 후 30분 뒤 지민도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변장을 더 철저히 했다.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평소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 혜정이 향한 곳은 시내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였다. 지민은 호텔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라운지 내부를 관찰했다. 오후 8시 도연이 나타났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빨간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마치 프러포즈라도 하러 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만나자 벌어진 일은 지민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혜정은 도연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다. 그냥 인사하는 포옹이 아니라 연인들이 하는 그런 진한 포옹이었다. 도연은 꽃다발을 혜정에게 건네주며 뺨에 키스했다. 혜정은 수줍어하며 웃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라운지 한편의 프라이빗한 테이블로 이동했다. 지민은 망원경을 놓을 수가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너무나 명확했다. 자신의 엄마와 약혼자가 연인 관계였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다.
도연이 작은 상자를 꺼내서 혜정에게 건네주었다. 혜정은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고 상자를 열어본 후에는 눈물을 흘렸다. 목걸이인 것 같았다. 도연이 직접 혜정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는 모습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지민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망원경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도연이 혜정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입술에 키스를 한 것이다. 짧은 키스가 아니라 10초가 넘게 이어지는 진한 키스였다. 이건 아니야. 지민은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발을 헛디뎌 바닥에 넘어졌다. 망원경이 바닥에 떨어져서 큰 소리가 났다. 건물 관리인이 올라와서 무엇을 하냐고 물었지만 지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지민은 비틀거리며 건물에서 내려와 호텔 로비로 향했다. 직접 올라가서 따져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저했다. 올라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리고 정말 올라갈 용기가 있을까? 1시간 정도 로비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올라가기로 했다. 스카이라운지는 호텔 최상층인 30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라운지 입구에 섰을 때 지민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라운지 안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혜정과 도연은 같은 쪽에 앉아서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병과 반쯤 비워진 잔들이 놓여 있었다. 지민은 한 걸음씩 다가갔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스카이라운지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지민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엄마,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정과 도연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혜정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고 도연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민아, 너는 여기 왜?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오히려 제가 엄마와 도연 오빠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다. 지민아,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혜정이 다급하게 말했다. 조용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조용히 하라고요?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제 약혼자랑 뭐 하는 거예요? 키스하는 것도 봤고 목걸이 받는 것도 봤어요. 도연이 다가오며 말했다. 지민아, 이건 오해야. 우리가 설명할게. 오해요? 입술에 키스하는 게 오해라고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때 혜정이 갑자기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했다. 그래, 지민아. 이제 알았으니 말하지. 나는 도연 씨를 사랑해. 그리고 도연 씨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라운지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막힌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진짜 사랑이 찾아온 걸 어쩌겠니? 혜정은 도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20년 넘게 혼자 살았어. 내 아빠 돌아가신 후로 여자로서 감정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도연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난 거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도연 오빠는 제 약혼자라고요. 일주일 후에 결혼할 사이라고요. 그건 이제 불가능해. 혜정이 냉정하게 말했다. 도연 씨가 선택한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니까. 지민은 도연을 쳐다봤다. 오빠, 정말이에요? 정말 엄마를 선택한 거예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지민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처음에는 지민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연이 계속 말했다. 어머니, 아니 혜정 씨를 만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지민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이게 말이 돼요? 엄마는 50살이고 오빠는 30살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제 엄마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혜정이 당당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자야. 늙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 라운지의 매니저가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민은 들리지 않았다.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객들은, 예식장은? 지민이 울면서 물었다. 당연히 취소해야지. 혜정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가 대신 결혼식을 올릴 거야. 뭐라고요? 도연 씨가 프로포즈 했어. 나도 승낙했고. 혜정은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다. 지민은 현기증을 느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털썩 앉았다. 지민아, 처음에는 화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혜정이 딸에게 다가가려 했다. 오지 마세요! 지민이 소리쳤다. 이해요? 제가 뭘 이해해요? 엄마가 제 약혼자를 뺏어간 거요? 뺏어간 게 아니라 찾아온 거야. 진정한 사랑이. 지민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뛰쳐나왔다. 뒤에서 도연이 지민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지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눈은 빨갛게 부어있고 화장은 다 지워져 있었다. 마치 유령 같았다. 호텔 로비를 나서면서 지민은 생각했다. 이게 정말 현실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지민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24시간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다. 혜정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도연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새벽이 되어서야 지민은 깨달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사랑하는 남자도 믿었던 엄마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낸 지민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 혜정과 도연이 함께 앉아 있었다. 마치 가족회의라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민아, 어디 갔었니? 연락도 안 받고. 혜정이 일어서며 말했다.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가려고 했다. 지민아, 잠깐. 도연이 불렀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난 할 이야기 없어요. 지민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지민아, 엄마 말 좀 들어봐. 혜정이 딸의 팔을 잡았다. 지민은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뭘 들어요? 더 들을 게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혜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어서 딸의 약혼자랑 바람을 피운 거예요? 바람이 아니야. 혜정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지민은 비웃으며 말했다. 진정한 사랑이요? 50살 엄마가 30살 남자한테? 게다가 딸의 약혼자한테?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혜정이 반박했다. 중요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이 끼어들었다. 지민아, 나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혜정 씨를 만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알게 됐어.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 그럼 저와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지민이 물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너와는 편한 친구 같은 감정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혜정 씨와는 완전히 달라. 가슴이 뛰고 모든 순간이 설레. 지민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3년간의 연애가 그냥 편한 친구 관계였다는 것인가?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저와 함께한 시간들, 프로포즈, 결혼 준비,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거짓은 아니었어.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진짜 사랑을 알고 나니까 예전의 감정이 얼마나 얕은 건지 깨닫게 됐어. 혜정이 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지민아, 엄마도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어. 하지만 이런 감정을 포기할 수는 없더라. 20년 만에 찾아온 사랑이야. 20년이요? 지민이 의아해했다. 내 아빠 살아 계실 때도 우리는 항상 허전했어. 그동안 엄마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오직 너만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도연 씨를 만나고 나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지민은 엄마의 말에 더욱 화가 났다. 그래서 딸을 배신한 거예요? 아빠도 돌아가셨고 세월이 흘렀다고 이제 딸의 남자를 뺏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뺏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 혜정이 소리쳤다. 도연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엄마,
정말 이상해요. 예전에 엄마가 아니에요. 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이제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거야. 혜정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때 도연이 말했다. 지민아, 우리 결혼식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 하객들에게 연락하고 예식장도 취소하고, 그런 건 알아서 하세요. 지민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도연이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니, 혜정 씨와 내가 결혼하려고 해. 언제요? 원래 우리 결혼식 날짜에. 어차피 예식장도 잡혀 있고 하객들한테도 말할 거니까.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제 결혼식 날짜에 엄마랑 결혼한다고요? 효율적이잖니? 혜정이 태연하게 말했다. 효율적이라고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효율적이에요? 하객들한테는 신부가 바뀌었다고 연락하면 되고, 예식장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지민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저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미칠 것 같다고요.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혜정이 문을 열어보니 지민의 고모가 서 있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 고모가 들어오다가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말을 멈췄다. 무슨 소문? 혜정이 물었다. 지민이 결혼식이 취소된다는 소문. 그리고 언니가 지민이 약혼자랑. 고모는 도연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이에요, 고모. 지민이 대답했다. 엄마가 제 약혼자를 뺏어갔어요. 고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혜정을 쳐다봤다. 언니. 설마 정말이야? 그래, 혜정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 언니 정신 차려. 지민이가 언니 딸이라고. 딸이라고 해서 엄마의 행복을 방해할 권리는 없어. 혜정이 반박했다. 고모는 할 말을 잃고 지민을 안으려고 했다. 하지만 지민은 고모의 품에서도 울 수 없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지민아, 고모 집으로 가자. 고모가 제안했다. 알겠어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싸러 방에 들어간 지민을 혜정이 따라왔다. 지민아, 엄마 이해해 줄 수 없니? 지민은 짐을 싸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축하해 줄 수도 있을 거고. 지민이 돌아서며 말했다. 엄마, 이제 남이에요. 절대 이해 못해요. 그리고 절대 축하 안 해요. 지민아,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저한테는 엄마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에요. 제 엄마는 오늘 죽었어요. 지민이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다. 거실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민은 도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오빠도 저한테는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고모와 함께 집을 나서면서 지민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차 안에서 고모가 말했다. 지민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제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엄마도 없고 약혼자도 없어요. 그날 밤 지민은 고모 집에서 밤새 울었다. 20여 년간 쌓아온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진짜로 혼자가 된 것이다. 고모 집에서 일주일을 보낸 지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음식 맛도 모르겠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친구들이 연락해서 결혼식 소식을 물어봤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답했다. 원래 결혼식이었던 날 지민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고모가 오늘 정말 결혼식을 했는지 확인해보자며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예식장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 소문으로는 정말로 결혼식이 치러졌다고 했다. 지민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해. 고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뭘 하겠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지민이 무기력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인생은 계속되잖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지민은 고모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고모가 말했다. 지민아, 내 방 정리하러 집에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니? 필요한 물건들도 있을 테고. 지민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고모의 말대로 집에 다녀오기로 했다. 혜정이 외출한 사이를 노려서 방문했다. 집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거실에는 혜정과 도연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신혼여행 팜플렛들이 놓여 있었다. 마치 지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민의 방도 절반은 도연의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 옷장 한쪽에는 도연의 정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도연의 회사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벌써 같이 살기 시작한 건가? 지민이 중얼거렸다. 짐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의 유품이 있는 상자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정리해서 장롱 속에 보관해둔 것들이었다. 지민은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서 상자를 열어봤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옛 사진들, 회사 서류들,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가 있었다. 지민은 호기심에 다이어리를 펼쳐봤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늘 혜정이와 결혼 발표를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혜정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을 잊기 위한 선택인 걸까? 아직도 가끔 그 사람 이름을 중얼거릴 때가 있다. 지민은 눈을 크게 떴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계속 읽어내려가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오늘 우연히 강민우를 만났다. 혜정이의 첫사랑. 그는 여전히 혜정이를 사랑한다고 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혜정이가 임신했을 때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민의 손이 떨렸다. 강민우.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혜정이에게 물어봤지만 부인한다. 지민이는 분명히 내 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강민우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나와 만났고 지민이를 임신했으니 지민이가 태어났다. 예쁘고 고귀한 내 딸이다. 하지만 눈매가 나를 닮지 않았다. 오히려 강민우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제 와서 확인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지민이는 내 딸이다. 지민은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강민우. 그 이름을 이제 기억해냈다. 어릴 때 가끔 집에 찾아왔던 아저씨,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다. 아버지의 친구라고 했는데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지민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오늘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바로 강민우였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지민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강민우가 지민이를 너무 챙겨준다. 다른 학생들보다 유난히. 혹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눈치챈 걸까? 불안하다. 드디어 우리 지민이가 대학교에 들어갔다. 강민우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직도 우리 가족을 신경 쓰고 있다. 지민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다. 암 진단을 받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혜정이와 지민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나에겐 아픔만 주는 강민우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 도연이라는 귀여운 사내 아이. 강민우를 많이 닮았다. 그리고 지민이와도 닮았다. 혹시 둘이 이복남매라면? 아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서랍에 숨겨둔다. 언젠가 진실이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지민은 급하게 아버지 책상 서랍을 뒤졌다. 구석진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들어있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민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강민우였다. 그리고 도연의 아버지도 강민우였다. 즉, 지민과 도연은 이복남매였던 것이다. 아니야. 이럴 수가. 지민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때 혜정이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 소리를 듣고
지민은 급하게 일기장과 검사 결과서를 가방에 넣었다. 지민아? 여기 왜 있어? 혜정이 놀라며 물었다. 지민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짐 정리하러 왔어요. 이제 다 됐으니까 가볼게요. 지민아, 잠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고모 집으로 돌아가서 지민은 모든 것을 고모에게 말했다. 일기장과 유전자 검사 결과도 보여줬다. 세상에. 그럼 도현이와 고모가 말을 잇지 못했다. 네, 이복남매예요. 지민이 힘없이 대답했다. 그럼 혜정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죠. 지민은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다. 혹시 혜정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연과 결혼한 걸까? 복수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 사랑 때문에? 지민아, 이 사실을 혜정이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모가 물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지민이 지쳐서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엄마가 자신에게 한 짓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도연과의 관계가 근친상간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도. 그날 밤 지민은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방송국의 고발 프로그램에 제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는 제보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제 엄마가 제 약혼자를 빼앗아서 결혼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저와 약혼자가 이복남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화 너머의 PD가 흥미롭게 반응했다. 정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네, 증거도 있어요. 일기장이랑 유전자, 검사 결과서까지. 그런 방송 출연 의향이 있으시나요? 지민은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네, 출연하겠어요. 온 국민이 알아야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방송 출연을 결심한 지민은 며칠 동안 준비했다. 아버지의 일기장, 유전자 검사 결과서, 혜정과 도연의 결혼식 사진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고모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결국 지민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지지해주기로 했다. 지민아, 정말 괜찮겠어? 방송 나가면 되돌릴 수 없어. 고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방송국에서는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담당 PD는 시청률 대박 사건이라며 흥분했다. 하지만 지민에게는 시청률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단지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을 뿐이었다. 방송 녹화 전날, 지민은 혜정에게 마지막 경고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니, 혜정 씨. 내일 방송 출연해요. 방송? 무슨 방송? 혜정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다. 고발 프로그램이요. 엄마와 도연 오빠가 한 일을 온 국민에게 말할 거예요? 전화 너머로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민아, 설마.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직접 방송 보세요. 아, 그리고 도연 오빠한테도 전해주세요. 내일 저녁 8시 KSS 추적 60분. 전화를 끊고 지민은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방송 당일, 지민은 방송국에 도착했다. 대기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긴장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다. 지민 씨 준비되셨나요? 담당 PD가 물었다. 네, 준비됐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지민을 향하고 있었다. 진행자는 유명한 탐사 저널리스트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딸의 약혼자를 빼앗은 어머니,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욱 충격적인 진실까지 직접 피해자를 모셨습니다. 지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먼저 상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민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도연과의 3년간의 연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혜정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들까지. 호텔에서 두 분이 키스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진행자가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다. 지민이 몰래 찍은 혜정과 도연의 모습들이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촬영하신 건가요?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두 사람이 스카이라운지에서 만나는 것을 미행해서 찍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방송국에는 실시간으로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민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다. 제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일기장이에요. 여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진행자가 일기장의 주요 부분들을 읽어주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그럼 지민 씨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강민우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도연 오빠의 아버지도 같은 분이에요. 즉, 두 분이 이복남매라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지민이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제시했다. 스튜디오 안이 술렁였다. 제작진들도 이런 반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혜정 씨와 도연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다면 더욱 충격적인 일이죠. 근친상간을 알면서도 결혼했다는 뜻이니까요. 진행자가 화면을 보며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은 처음인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제가 당한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도요. 마지막으로 혜정 씨와 도연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민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그리고 도연 오빠.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시나요? 저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만약 두 분이 저와 도연 오빠가 이복남매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헤어지세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방송이 끝나자 지민은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토해낸 것 같았다. 방송은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시청률은 20%를 넘었고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SNS에서는 엄마가 약혼자를 빼앗았다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여론은 혜정과 도연에게 매우 불리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 도덕적으로 문제, 근친상간 의혹까지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방송 다음 날 도연의 회사에서는 그를 해고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였다. 혜정이 다니던 종교 모임에서도 출입을 금지당했다. 더 큰 문제는 언론의 추적이었다. 기자들이 두 사람의 집 앞에 몰려들었고 어디를 가든 카메라가 따라다녔다. 결국 혜정과 도연은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떠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지민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하시죠. 기자가 물었다. 도연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혜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비행기가 떠나는 것을 뉴스로 보면서 지민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한 기분이었다. 고모가 말했다. 지민아, 이제 끝났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지민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지민은 앞으로 평생 이 상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지민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납골당한 아버지 사진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아빠, 저 잘했죠? 진실을 밝혀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지민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아빠처럼 강하게 살아볼게요.
석양이 지고 있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자신도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과연 혜정과 도연이 정말 이복남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무시한 걸까? 그 진실은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민이 이제 자신의 진실을 말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한밤중 지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 운명이었을까?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운명을 만들어갈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차갑지만 아름다운 빛이었다. 지민의 새로운 인생도 그럴 것이다. 차갑고 외롭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 것이다. 막이 내렸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